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정유 시설이 무인기 드론의 폭격을 받아서 가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당장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하면서 유가 급등에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전체 원유 수입의 75%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가 바뀌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얘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입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게 사우디 석유 시설의 핵심 시설이다. 사우디 석유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시설입니까?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정제 시설입니다. 아부카이크 단지와 인근에 있는 쿠라이스 유전이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새벽에 무인기의 공격을 받은 건데 말이 무인기지 드론 10대가 날아가서 스커드 미사일급의 폭격을 가했다. 이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드론 무섭군요. 네, 드론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 전략 전술무기급의 가공할 위력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불이 나서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동부에 있는 이 석유 정제 시설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의 심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네. 담수화 시설하고 똑같이 이거 두 개 멈추면 사우디라는 나라의 경제가 멈추고 중동 경제가 멈춘다 이런 평가 받는 곳인데요. 네. 하루 최대 처리량이 700만 배럴 그리고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타격은 명백하게 정치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람코라는 회사가 국영이죠.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가 네. 실질적인 소유주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국영 큰 석유 회사죠. 회사죠. 네. 자, 예멘 반군이 이 테러 이후에 바로 자기네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은 이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란은 우리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예멘 반군은 우리가 무인기 10대를 가지고 이 아부카이크 단지하고 쿠라이스 유전을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미국은 너희들은 그 정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폄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니네 정도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정거리로 보면 1000km 이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의 수준으로는 이 정도의 타격을 가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거는 예멘 반군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란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역사적인 그 앙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 그리고 네.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그 역사적으로 대립을 해온 데다가 2014년 예멘에서 발발한 그 내전 상황을 사태. 생각을 해보시면 사우디는 정부군을 지지했죠. 그리고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지해서 사실상 대리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서 미국은 이 상황에서도 명백하게 이란이 개입이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예멘의 반군이 원래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네. 그 순위파 시아파인가요? 시아파 이란의 그 지원을 받고 있었던 시아파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 근거가 있든 없든 이란을 배후로 몰고 가고 싶은 게 미국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란은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번 일과 완전히 무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보여온 그 최대 압박 정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니 최대 거짓말 정책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 압박 정책이 최대 거짓말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비꼬면서 미국과 정면 충돌까지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장전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사 공격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도 이란 공군사령관이 그 최대 반경 1000km 이내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가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분위기로만 봐서는 발언으로만 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번 테러 가지고 석유 그 생산이 차질이 생겼으니까 많이 생겼으니까 국제유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분간은 그런데요. 이게 뭐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제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많이 없어서 석유 많이 안 쓴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 중국같이 기름 많이 쓰는 나라들이 우리 기름 많이 쓸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은 당분간 있겠으나 예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타격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가 좋을 때랑 비교하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틈에 조용히 세계 최대 산유국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번 사우디 공격에 따른 네. 그 차질이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에 영향을 받을 거다. 네. 그리고 이게 사우디 하루 산유량의 절반이자 세계 산유량의 5%에 해당한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는데 사우디가 그 하루 산유량의 절반이 570만이면 그 하루에 풀로 생산을 한다 그러면 1,200만. 340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네.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그 생산하고 있는 양이 그 정도 되거든요. 아,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다 따라왔군요, 정말. 꾸준히 올라와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라는 변수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을 피할 수 없겠으나 이게 뭐 몇 달을 간다, 몇 년을 간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략 비축률이라는 게 이제 뭐 모아놨던 거 이제 위기 상황이 있으면 네. 풀겠다 이게 쟁여놨던 걸 쟁여놨던 위기 상황에 풀겠다는 거죠.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세계 시장이 교란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축해 뒀던 걸 풀겠다는 건데 이게 미국으로서는 사실 꽃놀이패입니다. 왜냐하면 셰일오일, 셰일가스 재고가 많아요. 이게 근원암이라고 하는데 사이사이 끼어있는 원유를 캐내는데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안에서도 다 쓰지 못하고 수출을 하고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도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산 원유를 많이 수입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재고도 지금 소진할 수가 있고 네. 국제유가가 요동칠 때 미국이라는 지구 해결사가 나서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낸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도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제값도 받을 수 있고 제값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중동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이번에 드론 열대가 사우디 경제를 무너뜨렸다. 만약에 구도가 이렇게 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3위의 군비를 쓰는 사우디 영공이 고작 드론 열대에 뚫렸으면 당신들은 무기를 좀 더 사야 한다. 우리 돈 받아야 된다. 우리 무기 다 사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설득의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위로는 무기를 팔고요. 네. 아래로는 에너지를 파는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라는 그 분석이 설득력이 좀 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1% 네. 우리가 수입하는 거예요. 31% 많이 수입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수입하는데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그동안 그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긴장 상태를 보면서 중동산 원유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좀 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고 미국이 재고 부담이 있는 셰일 오일을 우리가 그동안 꽤 많이 수입량을 늘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그 미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캐나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요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서도 필요한 것이 중동에 정정 불안이 있으면 네.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걸 좀 사줌으로써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요구하는 압박들을 좀 완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게 중동산 원유 가격이 그동안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때문에 꽤 올랐거든요. 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항상 긴장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파병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좀 받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우리가 기름 사줄게. 기름 사줄게 이렇게 나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보면요. 네. 그 국제 원유 시장에서 싱가포르 시장에서 브렌트유 이런 거 개장하자마자 12달러 이상 올라서 네. 이게 20% 가까운 상승률이거든요. 엄청나네요. 개장하고 가장 많이 오른 상승률이라 일시적으로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이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이게 지금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뭐 충격이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수주 내에 복구가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지금 사우디에 있는 석유 시설이 그렇죠. 복구가 빨리 된다면 복구가 빨리 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은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장전만 하고 발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네. 현 상황에서는 원유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이냐, 당장 우리 기름값이 급등할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건 내외신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도 이게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겠으나 당장 뭐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나지는 않을 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국 같은 나라들도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OECD나 IMF 등이 보고 있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네. 올해도 떨어졌고 내년에도 내려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상품 무역 시장이라는 건 일종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는 증시보다 훨씬 공격적인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쪽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급등세지만 이게 뭐 한 달 이상 안 간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거냐? 저는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말씀을 들어보면 네. 큰일이긴 한데 네.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제가 라는 느낌이 너무 들고요. 다소 비겁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닌데 해결 못할, 감당 못할 사이즈의 충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원유, 구리 이런 것들은 보면 네.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는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변수에 크게 출렁입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